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 지쳐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머릿속은 시끄럽고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이 계속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한 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 부처님은 이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각이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불안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하루 10분이면 가능한 생각을 잠시 멈추는 실제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이 영상만은 끝까지 함께 해보셔도 좋습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테니까요. 1장.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인생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혼자서 수십 번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생각에 붙잡힌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이 멈추지 않고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안, 초조, 걱정, 후회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습관.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의 삶은 점점 흐려지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생각에서 생기고 고요는 생각이 멈출 때 드러난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을 만드는 훈련. 이것이 바로 마음이 다시 숨 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멈춰요?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떠올라요. 맞습니다.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생각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싸우지 말고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흐름에서 잠시 내려오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하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장 오늘부터 가능한 방법. 생각을 잠시 멈추는 연습. 이 연습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소음은 줄어들고 불안은 확실히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 때문에 지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그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2장. 생각이 폭주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에 먼저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대부분 무시하거나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무너질 때보다
그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신호,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미 결론 난 일인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왜 나만 이런 걸까? 생각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같은 자리를 빙빙 돌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순간부터 생각은 도움이 아니라 마음을 소모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신호,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지쳐 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피곤하고 숨이 답답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체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앉아 있으나 마음은 천리를 달린다. 마음이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다면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 사소한 말과 상황에 쉽게 흔들린다. 평소라면 넘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남고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혼자서 해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예민해졌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완충장치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네 번째 신호,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한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절반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장면보다 머릿속 상상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이미 생각이 당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이 신호들이 의미하는 것, 이 모든 신호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신호가 보일 때가 생각을 멈추기 가장 쉬운 순간이라는 것. 생각이 완전히 폭주한 뒤에는 멈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생각에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멈출 준비는 시작된 것입니다. 3장.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 생각이 많아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다짐할수록 생각은 더 커지고 더 빨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을 누르려 하면 마음은 더 크게 저항한다. 왜 멈추려 할수록 더 괴로운가? 생각은 적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불안의 원인, 고통의 적으로 여기며 싸우려 합니다. 이 순간부터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생각이 올라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밀어내려 하고 이 싸움이 계속될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집중력은 더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막지 말고 머무르지 않게 하라.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그 생각 안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는 것.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막으려 하면 하늘이 흐려지고 그냥 지나가게 두면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잘못된 방법들, 생각을 멈추려다 오히려 마음을 더 괴롭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덮어 씌우는 것, 불안을 부정하며 참아내는 것, 이러면 안 되라며 자신을 다그치는 것,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려는 것. 이 방법들은 잠시 잊게는 해도 근본적으로 마음을 쉬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만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진짜 방향.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당신은 그 생각과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생각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장.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분 연습법.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종교적인 수행도 아니며 집중력이 뛰어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 생각이 가장 시끄러울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현실적인 마음 다스림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 2분, 멈추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기.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편한 자세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거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3분, 호흡 하나에만 머무르기. 이제 호흡 하나만 선택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 숨이 나가는 느낌, 둘 중 하나만 느끼셔도 됩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몇 번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연습은 집중력이 아니라 회복력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다음 3분, 몸의 감각으로 생각을 내려놓기. 이제 몸으로 주의를 옮깁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의 온기, 의자에 몸이 실린 감각. 이 중 하나만 느껴보십시오. 생각은 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몸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현재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2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숨도 조절하지 않고 생각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를
잠시 느껴봅니다. 이 시간이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 연습의 진짜 효과, 20분 연습은 생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연습, 마음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당신을 지치게 하지 못합니다. 불안은 짧아지고 집중력은 서서히 돌아오며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방법을 오늘 한 번만 해보셔도 당신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생각이 멈추지 않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5장. 이 연습은 언제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연습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나요? 마음이 괜찮을 때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습은 평온할 때보다 마음이 흔들릴 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고요할 때보다 흔들릴 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첫 번째 상황. 잠들기 직전 생각이 많아질 때,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하루를 다시 되짚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끌어안고 내일을 미리 살아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20분 연습을 하면 생각은 정리되지 않아도 마음은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대부분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하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 사람과의 관계 후 마음이 요동칠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황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거나 나 자신을 탓하거나 생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이 연습은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상황. 결정을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수록 생각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때 생각은 해결책을 주기보다 불안만 키웁니다. 이 연습을 하고 나면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이 먼저 잡힙니다. 그리고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내린 선택은 대부분 후회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 이 연습을 해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여전히 떠오르는데요. 완전히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생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붙잡지 않아서 생긴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기대하면 이 연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연습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생각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연습 첫날부터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생기는 변화,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생각이 빨리 지나가고 감정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집중력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 이제 당신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6장. 이 연습이 쌓일 때 마음과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이 연습을 며칠, 몇 주 이어가다 보면
눈에 띄는 큰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모여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 생각이 빨리 지나간다. 예전에는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말을 곱씹고 상황을 수십 번 다시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쌓이면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금세 힘을 잃고 지나갑니다. 생각이 사라진다기보다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있는데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아요. 두 번째 변화, 감정의 여운이 짧아진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불안해질 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남느냐입니다. 연습을 지속하면 감정은 여전히 올라오지만 붙잡히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가 금세 잔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변화, 집중력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온다. 집중을 잘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산만해졌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연습은 집중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해지는 원인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집중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일을 할 때, 사람과 대화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네 번째 변화, 마음의 기준이 생긴다.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생각은 따라갈 필요가 없겠다. 이 기준이 생기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한 박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박자가 말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 변화, 삶의 속도가 내 호흡에 맞춰진다. 생각이 많을 때의 삶은 항상 급하고 항상 앞서 있고 항상 쫓기듯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삶은 비로소 내 속도를 되찾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 이 연습이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생각도 감정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나를 탓했다면 이제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적이 아니라 함께 돌봐야 할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들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일인데 지금은 괜찮다. 그때 당신은 이미 생각에 끌려가는 삶에서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7장. 이 연습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법. 마음 연습이 오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한 시간에만 해야 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야 하고 집중이 잘 돼야 하고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연습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망치지 않는 첫 번째 순간. 눈을 뜨자마자 30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생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걱정, 어제 남은 감정. 이때 아주 짧게만 해도 됩니다. 눈을 뜬 채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딱 3번만 느껴보십시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30초가 하루 전체의 속도를 바꿉니다. 두 번째 순간,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 회의 전, 전화 전, 사람을 만나기 직전. 이때 마음은 이미 미리 앞서가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몸의 감각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발바닥에 힘이 닿는 느낌, 손의 온기, 의자에 몸이 닿는 감각. 생각은 잠시 멈추고 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흔들림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한 일, 못한 일, 반성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의 장면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한 문장은 생각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연습을 생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이 연습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없었는지, 집중이 완벽했는지, 마음이 고요했는지. 대신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가? 생각에서 호흡으로, 미래에서 지금으로, 불안에서 몸으로 돌아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연습은 삶을 줄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연습을 하면 열정이 줄어들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새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집니다. 이 연습이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면 어느 순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생각에 쫓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8장. 이 연습을 하며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연습을 시작하면 비슷한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괜찮은가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들은 연습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연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많이들 묻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질문 1.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거 실패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입니다. 생각은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숨처럼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연습을 하며 또 생각이 올라왔네 라고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 이미 연습은 성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난 순간 집착은 이미 약해진다. 질문이 집중이 잘 안 되는 날도 계속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맑은 날에는 누구나 평온합니다. 하지만 연습의 목적은 흔들리는 날에도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날은 연습이 안 된 날이 아니라 연습이 가장 필요한 날입니다. 질문 3. 기분이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연습을 시작하면 잠시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지나쳐왔던 감정과 생각을 이제서야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속에 있던 먼지가 가라앉기 전에 잠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마음은 다시 더 맑아집니다. 질문 4. 매일 같은 시간에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연습은 시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생각이 폭주할 때, 감정이 커질 때, 이 순간에 짧게라도 돌아오면 그게 가장 좋은 연습입니다. 물론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 10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짧게, 자주, 자연스럽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질문 5. 언제쯤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변화는 달라졌다 하고 갑자기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일에 덜 흔들릴 때, 감정이 빨리 가라앉을 때,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않을 때, 그때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나 달라졌구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이 연습에는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건 단 하나, 돌아오려는 마음입니다. 생각에서, 지금으로, 불안에서, 호흡으로,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로, 그렇게 하루에 몇 번만 돌아와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9장. 오래 이어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기준. 많은 연습과 습관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오늘은 실패했다. 나는 역시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행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이 연습을 오래 이어가는 유일한 기준. 이 연습을 이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생각이 적었는지, 고요함을 느꼈는지, 집중이 잘 됐는지. 대신 이 질문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한 번이라도 돌아왔는가? 생각에서 호흡으로, 감정에서 몸으로, 불안에서 지금으로 한 번이라도 돌아왔다면 그날의 연습은 충분합니다. 매일 하지 못해도 괜찮다. 연습을 하다 보면 며칠 빠지는 날도 생깁니다. 바쁘고 지치고 그럴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마음은 강요하면 다치고 기다려주면 돌아옵니다. 하루 쉬었다고 무너지는 연습은 좋은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이 삶을 방해하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 연습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삶을 또 하나의 부담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연습이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고 의무처럼 무거워진다면 그날은 방법을 줄이십시오. 10분이 부담되면 2분, 앉아서가 힘들면 걷다가, 눈을 감기 힘들면 숨 한 번 느끼기. 이렇게 연습은 언제든 당신의 삶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허락하는 순간, 연습이 오래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하려 하지 않고 계속 돌아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아, 흩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반복이 연습의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그 과정을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 조금 덜 엄격해지는 태도, 그 자비가 없으면 아무 연습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연습이 남기는 것, 이 연습이 오래 쌓이면 당신은 이렇게 변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를 빨리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법을 아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생각을 없애지 않아도, 완벽해지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마음을 다루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10장. 생각이 멈춘 자리에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생각이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이 다시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당겨 살며 지금 이 순간을 자주 놓쳤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했고, 그래서 늘 불안했고,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를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요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이 잠시 멈추는 그 틈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상태로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해결해야 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 연습을 하며 당신은 완벽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 마음은 가끔 흔들리고 삶은 여전히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생각에 끌려가는 삶에서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불안 속에서 허우적대는 마음에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괴로웠을 일이 조용히 지나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생각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졌구나. 그 순간이 바로 이 연습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삶은 언제나 생각보다 앞서 있고 마음은 언제나 지금으로 돌아올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조금 늦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 생각에서, 호흡으로, 불안해서, 지금으로. 이 영상이 끝나도 당신의 연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한 번을 느끼는 것, 몸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조용한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멈춘 자리에 당신의 삶이 다시 아주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길 바라며 이만 말을 놓겠습니다. 고요가 늘 당신 곁에 있기를.